좌표 평면과 그래프입니다. 제일 먼저 수직선. 1학년 1학기 앞부분에서 수직선에 대해서 배웠죠? 수직선은 수들이 모인 직선인데 여기 있는 점 하나하나가 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서 좌표는 매우 중요한 용어인데요. 좌표는 수직선 위에 한 점에 대응하는 수, -2 또는 0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좌표라고 합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은 점이 있고 그 점에 이름이 있습니다. 이 점 이름은 P이고요. 이름은 P이지만 실제 가지고 있는 값은 여기 A라고 표시를 하죠. 점 하나를 더 그려봅시다. 이 점의 이름은 Q이고 이 점의 좌표는 3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표시할 때 점 Q의 좌표는 3이다. 이렇게 표시하기로 약속을 했죠. 여기 설명 보시면은 점 P의 좌표 A는 PA로 표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P, 3 이런 식으로 표시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이 좌표입니다. 새로운 용어 좌표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좌표에 이어서 좌표 평면을 배우게 되는데 좌표 평면은 새로운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용어들이 꽤 많습니다. 다 빨간색으로 써놨죠? 이게 다 중요하다고 빨간색으로 해놓은 겁니다. 좌표 평면은 1차원 선에서 각각의 점들을 좌표라는 이름으로 점을 찍어서 나타냈는데요. 평면은 2차원입니다. 2차원이기 때문에 수직선을 두 개를 그려서 평면을 표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린 평면을 우리는 좌표 평면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수직선을 가로로 한 개, 세로로 한 개, 수직으로 교차하게 그린 이것을 좌표 평면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수직선의 한 개를 X축, 한 개를 Y축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두 개를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한 개를 X축, 한 개는 Y축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축이라고 하죠. 축. 기준이 되는 선을 축이라고 합니다. X축과 Y축 두 개를 합쳐서 좌표축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그리고 두 좌표축이 만나는 요 점을 우리는 원점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좌표 평면은 좌표축을 그렸을 때 보이는 평면, 여기 전체를 우리는 좌표 평면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하나하나 이름을 표시해 놨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점을 하나 찍었을 때 그 점 하나하나를 좌표라고 하죠. 수직선에서 점 하나를 좌표라고 표현한다고 했는데 좌표 평면에서도 하나의 점이 좌표를 나타냅니다. 다른 점은 수직선에서는 점 하나가 숫자 하나를 나타내는 좌표였는데 좌표 평면에서는 이 점 하나가 X축에서의 값, 요 A 값도 같고 Y축에서의 값, B도 같이죠. 이 점 하나가 A라는 값도 같고 B라는 값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것을 X좌표라고 하고 뒤에 것을 Y좌표로 하고 P, X좌표, Y좌표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한 거죠. 이렇게 X축, Y축 순서대로 쓰는 것을 우리는 순서쌍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것도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으니까 되게 중요한 거겠죠. 두 수의 순서를 차례대로 나타낸 것을 우리는 순서쌍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좌표 평면에 좌표를 표시하는 방법도 아까 설명드렸죠. 그리고 또 하나의 용어는 사분면이라는 건데, 사분면은 좌표축이 두 개가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여기 평면이 생겼는데, 이 평면은 이 좌표축에 의해서 네 부분으로 나뉘게 되죠. 이게 한 부분, 두 부분, 세 부분, 네 부분. 그래서 숫자를 1, 2, 3, 4로 구분해서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 이렇게 평면을 4개로 나눠서 이름을 따로따로 붙였습니다. 좌표축은 4개 중에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써있죠. 그리고 이렇게 좌표 평면을 그렸을 때 어떤 한 점에 좌표가 있으면은 그 좌표가 예를 들어서 P, A, B라고 합시다. 요 그림에서 요 점이 A, B라는 점이라고 했을 때 X축에 대한 대칭이라는 거는 거울을 본 거와 똑같은 거죠. 요 X축에 대해서 점 P의 대칭이라는 것은 X축에 대해서 거울을 본 것 같이 이렇게 X축의 거리와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이 점을 X축 대칭의 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의 좌표는 X축의 크기는 변함이 없죠. A 값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Y 값은 처음 점 P는 B 값을 가지는데 X축 대칭에 의해서 점이 이동했을 때는 마이너스 B 값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X축 대칭한 점의 좌표는 A, B가 됩니다. Y축의 부호만 바뀌는 거죠. 이번에는 Y축 대칭인데 Y축을 기준으로 점 P가 대칭을 합니다. 그러면은 Y 값은 그대로 달라지지 않고 X 값만 A에서 마이너스 A로 바뀌게 되죠. 점 P의 Y축 대칭 값은 X 좌표의 부호가 바뀝니다. 원래 점 P에서 X 좌표의 부호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A, B로 표시를 하게 되죠. 세 번째는 원점에 대한 대칭이 있는데 이 좌표 축에 대한 대칭은 선에 대한 대칭이고 원점에 대한 대칭은 어떤 한 점에 대한 대칭입니다. 이렇게 X축, Y축, 원점에 대한 대칭은 좀 더 자세한 것은 고등학교에서 배우게 될 텐데 여기서는 대칭한 점들이 어떤 것인지 이 정도, 여기에 설명한 정도만 알면 됩니다. 원점에 대해서 이 점 P에서 원점까지 거리만큼 더 갔을 때 생기는 이 점을 우리는 원점 대칭이라고 하고 X좌표의 부호와 Y좌표의 부호가 서로 반대인 거죠. 그래서 원점에 대한 대칭은 X좌표 부호, Y좌표 부호가 모두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이 대칭인 점의 좌표는 아주 상세하게 이해를 하지 못해도 고등학교 때 더 자세하게 배우기 때문에 이렇게 대칭 점이 어디인지만 찾는 정도로만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그래프는 직선이든 곡선이든 좌표 평면에서 그려진 그림들을 그래프라고 합니다. 사실 그림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직선이나 곡선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런 형태들을 그래프라고 합니다. 순서쌍을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낸 것. 이 순서쌍들을 점 하나가 그래프일 수도 있고 순서쌍들이 모인 직선, 순서쌍들이 모인 곡선 이런 것들을 모두 그래프라고 합니다.
그래프의 모양을 보면은 두 변수 간 관계를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 그래프 예를 보시면은 이 X축은 시간이 흘러가는 크기예요. 처음에 시작을 해서 점점 시간이 진행되는 그런 시간축이고, 요 Y축은 속력에 대한 축이에요. 위로 올라갈수록 속력은 커진다는 거죠. 이 그래프에서는 시간이 지나가더라도 속력은 그대로죠. 일정한 속력으로 간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좌표축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그래프를 보면은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죠. 시간이 지나도 속력은 그대로, 속력이 변함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래프에서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속력은 점점 올라가네요. Y축의 속력인데 속력이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한다. 증가하는데 일정하게 증가하죠. 세 번째 그래프를 보면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속력이 증가하는데 처음에는 속력이 빨리 증가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속력이 점점 증가하는 정도가 작아지죠. 증가는 하지만 점점 느리게 증가하는 거예요. 네 번째 그래프를 보면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속력은 처음에는 천천히 증가하다가 나중에는 빨리 증가하죠. 이거를 가속이라고 하는데 시간에 따라서 속력이 점점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이용해서 현재 상태를 알 수도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은 이런 다양한 그래프를 이용한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 계속 배우게 될 겁니다.